大家上午好，欢迎大家来到爱多美直播频道，我是市场部的 Jane， 非常开心的又与大家见面了。看了我们这么多期的线上直播，您是否有收获呢？或者对我们的直播有好的建议吗？我们欢迎大家在爱多美官方微信订阅号内留言，说出您的收获与建议。我们期待聆听您的声音，同时不要忘了将我们微信订阅号添加关注哦。好的，下面就让我们正式进入今天的直播。本期的直播主题是原则中心，直播时间约为60分钟。后续的精彩内容，请大家千万不要错过哦。每当我们的节目开始之前，我都会一起朗诵我们的私讯，大家准备好了吗？私讯准备：呀，灵魂，真爱灵魂，梦想，经营梦想，信念，坚定信念，服务，谦卑服务，加油，加油，加油！您是否还记得您是如何遇上爱多美的呢？也许是爱多美优品良价的大众精品，或是爱多美坚持的正善上略、原则中心的文化。但朴涵吉董事长创立公司的初衷还是那句：超越顾客的感动，实现顾客的成功。公司为实践这一目标，也是做出了诸多的努力。那么，爱多美到底是一个怎样的公司？在这一目标背后，公司都做出了哪些努力呢？接下来就让我们一同仔细聆听董事长的话语，了解一下爱多美公司。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보시고, 저 제품은 내가 사업에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면은 사서 쓸 이유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사업하지 마세요. 사업하실 분들은 누가 사업을 하시냐면요, 저 제품은 내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가지고 평소에 내가 사서 쓰던 건데, 여기서 사서 쓰면은 훨씬 더 좋고 가격도 더 쌀 것 같네? 사서 쓰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익이 되겠네? 이런 판단이 서시는 분만 사업자를 하시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남한테 절대 피해를 안 줘요. 요 잣대 하나는 좀 가지고 계세요.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회사 물건을 사서 쓰는 것이 내한테 이익이겠다. 이러면은 그 회사는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고 장래가 있는 회사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요, 이런 칫솔을 팔고 있어요. 이거를 보통 2,200원 할인 매장에서 팔던 거예요. 그런데 2+1 할인 행사 이런 거 하면은요, 한 1,600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얼마에 파냐면 990원에 팔아요. 비싸요, 싸요? 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 이온이 들어가서 세균 방지를 해준다, 이런 이제 기능성 칫솔이다 그러면은요, 약국에서 다 3,000원 이상 다 팔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990원에 파는 거예요. 사서 써볼만 하죠? 예. 자, 우리 이제 이런 화장품들도 지금 이제 아주 낮은 가격에 팝니다. 화장품에 여러분들 광고비, 모델료, 거기에다 막 각종 잡지에 프린트, 종이값, 인쇄비 그런 것이 다 화장품 가격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심지어는 막 샘플 나눠주면 그 샘플이 공짜인 것 같은데 본품 사는 사람이 그 돈 다 내고 있다는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예. 그 본품 사는 사람이 다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샘플도 안 만들어요. 왜? 본품 사는 사람 억울할까 봐서. 그 대신에요, 본품을 가지고 가서 써보세요.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은 쓰던 거라도 반품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화장품이요, 평균 반품률이 2%에서 3% 정도가 있어요. 왜? 자기 피부에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천연 화장품일수록 알러지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때요? 복숭아 먹고 알러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에서 3%가 반품이 일어나는데 저희는 우리 업계 평균 반품률의 20분의 1밖에 반품이 안 일어나요. 0.12% 정도밖에 안 일어나요. 이거는요, 기적적인 거예요. 예. 더구나 막 쓰던 것도 반품해 준다고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너무 아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떻든지 간에 이런 제품을 우리는 지금 현재 엄청 싸게 판다 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개발하고 이렇게 연구실하고 같이 원료 막 뭐 들어가는 건지 이런 거 저희는 알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제품이요, 하나예요. 시중에서 30만 원, 40만 원 받는 제품에 비해서 저희는 절대 안 떨어진다는 내용 면에서는, 기술 면에서도, 그 다음에 유효 성분 함량 면에서도 절대 안 떨어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앱솔루트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당. 그러니까 화장품, 프리미엄급 화장품 치고는 정말 싼 가격이라 하는 거예요. 자, 품질 직접 써보면 확인할 수 있죠. 가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일단은 내가 소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싸고 좋으면은 소비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만 쓸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소개를 해나가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일을 하는 방법은요, 각자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업으로 뛸 수도 있어요. 왜? 현재 직업이 없으면 전업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현재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노후 대책도 안 되고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업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은 일단 부업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각자 사정에 맞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애터미는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파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상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이 이상 품질이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누구도 우리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팔 수 없다 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 이상 할 수 없는 것, 이거를 절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장품이든 뭐든지 간에 정말 더 이상은 없다 하는 그런 품질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뭐를 하더라도 절대 품질의 제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가격에 판매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애터미의 철학 중에 하나가 애기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절대 고객을 내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파트너들을, 후배들을 여러분들이 내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목장에서 목장주가 젖소를 잘 돌봐주는 것은 젖소 자체를 위한다기보다는 젖소로부터 우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젖소를 잘 돌봐주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우유가 목적이에요. 우유를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젖소를 계속해서 밥 먹여주고 잘 돌봐주는 목장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그런데 자,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어때요? 아기로부터 꼭 뭐를 얻기 위해서 아기를 잘 돌봐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기가 정말 사랑스럽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서 아기 자체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젖소 철학, 아기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아기 철학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을 우리가 회사가 잘 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에게 목적을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되면 안 된다. 반드시 궁극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사운일본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도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경영 목표 1번이 고객의 성공이에요. 보통은 회사가 잘 되는데 고객을 이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객 자체의 성공이 저희 회사의 경영 목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회사는 망할까요? 더 잘 될까요? 더 잘 되더라고요.
예, 정말 고객을 진정으로 성공시키겠다. 고객에게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싼 가격에 주겠다. 그래서 고객을 섬기고 우리 고객들이 이 제품을 가지고 가서 소비자로서도 만족을 하고 또 이웃에게 소개를 했을 때도 정말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객을 성공시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하니까 망하는 게 아니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회사 시작할 때는 정말 적게 시작을 했는데, 예, 지금 1조가 넘어가고 지금 해외까지 하면 1조 2천억, 올해는 거의 1조 한 5천억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해외 매출이 또 급신장을 하고 있고, 요즘에 또 국내 매출도요 엄청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외가 지금 탄력을 받아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고객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고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고객을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경영이 점점점 잘 되고, 이것이 한국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통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해외 진출을 할 때 보면은 저희 법인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보다는요, 제품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바로 제품이 싸고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수당체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유통으로서 제품이 흘러 들어가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월급쟁이 17년 하다 나와가지고 지금부터 한 19년 전에 그런 이제 iamkorea.com이라고 하는 인터넷 백화점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망했어요. 3년 하다가. 왜냐하면 그때 너무 일찍 시작했어. 너무 일찍 시작하니까 아줌마들 손가락이 안 움직여. 그리고 장바구니가 어떻게 생겼냐고.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에요. 종이에요. 뭐예요? 헝겊이에요. 막 이렇게 묻는 분들한테 설명이 돼요? 안 돼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엊그제요, 그게. 그 시절에 제가 인터넷 백화점 만들고, 그리고 막 광케이블 아직 저 고속도로 옆에 땅 파고 막 묻고 있는데 너무 앞서서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못 견디고 그냥 문을 닫았죠. 예, 그래가지고 월세방 가고요. 진짜 한 3년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해야 될까요? 다시 제대로 해야 될까요?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유통은요, 교통의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재래시장은요, 서울 같으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우마차가 많이 다니던 그곳에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내버스 시대가 끝나고 지금 지하철 시대가 되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터가 지하철역 사이로 올라가죠. 그렇죠? 교통하고 유통하고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이카 시대가 돼서 다 이제 자가용 몰고 가서 쇼핑을 해.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 가서 큰 쇼핑몰들이 생겼죠. 할인 매장들이 생겼죠. 그리고 아울렛 매장들이 막 생겼죠. 예, 교통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차를 몰고 나가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즐거워요? 스트레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가기가 싫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집에서 홈쇼핑. 그러면 집에서 받으려고 하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자, 인터넷 쇼핑몰이 있고, 두 번째가 홈쇼핑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멤버십, 회원제 판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시작할 때는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회원제 판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쇼핑몰 포탈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변에 모래알처럼 많이 쌓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다른 데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어디 막 소속되어 있다, 뭐 소속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는 이제 이 조직을 통해 가지고 장교 집단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제 소비자 집단들이 쫙쫙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막 다른 데로 왔다 갔다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는 지금 자기 소득하고 관계가 있어요. 다른 데 가가지고 인터넷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 뭐 싸게 산다고 그래서 돈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35%를 돈을 캐시백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돈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 집단부터 만드는 멤버십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막 모래알처럼 붙어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하면은 다시 이쪽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 포탈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터미는 지금 다음 세대의 인터넷 백화점 포탈 다음 세대의 그런 비즈니스예요. 그런 비즈니스 현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신다 하는 거예요. 시대라는 것은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예.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도 글로벌 비즈니스,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애터미가 만들어 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오신 분들 보니까 뭐 8년 됐다, 9년 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너무 늦게 온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애터미는요, 맨 먼저 온 사람이나 지금 온 사람이나 10년 후에 온 사람이나 100년 후에 오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늦게 왔어. 그래도 나중에 10억 가요, 못 가요? 가죠. 나중에 왔어. 여러분들 후배도 왔어. 똑같이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와가지고 임페리얼 마스터 된 사람이나 지금 온 사람이나 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와가지고 임페리얼 되는 거하고 지금 와가지고 임페리얼 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더 좋죠.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때는요 진짜 사람도 몇 명 안 모여. 제가 첫 세미나에요 17명 모아놓고 강의했단 말이에요. 그때 막 17명 모아놓고요 우리가 막 글로벌로 나갈 거라고. 저 크라운 마스터 되면은 막 에코스를 주겠다고요. 근데 제가 그때 타고 갔던 차는요 280만 원짜리 중국 하니발 타고 가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요, 자, 세상이 변하고 바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변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돈 벌었던 거, 기존에 했던 거 지금 계속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답 없어요. 왜? 열심히 안 했나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년 5년 동안 해가지고요 제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뭐가 오는가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미리 앞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어이구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단계라고 다 같은 다단계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여기 있는 물건들 중에서 정말 싸고 정말 좋으면은 여러분들 손해나는 거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소개했을 때 양심 거리끼는 게 없다 이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양심에 꺼리지 않으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다 정말 애터미 제대로 알아보시고 지금 얼마나 답답한 세월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 자녀들 일자리 없어서 우리 때는 그래도요 대학 졸업장만 가지면은요 다 취직들 하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막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 앞으로 살아갈 문제 좀 다 해결해 놓으세요. 야,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는 엄마가 아빠가 네 먹고 살 거, 네 애기들 먹고 살 것까지 내가 다 해결해 놓을게. 애터미라는 걸 내가 만났거든. 네, 그래서 야, 너네한테 내 노후 부담 안 주려고 내가 이거 시작할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싸고 좋은 생필품, 한 번 쓰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생필품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일을 시작을 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보니까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면은 그 중에는 분명히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좀 나는 반팽이고 난 좀 띨띨했다, 공부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세요. 예. 희망을 가지셔도 돼요. 시대가 변했어요. 지식 정보화 사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단말기 다 가지고 계시죠? 지식이 어디 들어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정보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지금 사람들마다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식, 정보와 사이가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올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지식 가지고 돈 벌어요? 못 벌어요. 스카이 나와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들이란 말이에요. 왜? 지식 정보 사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올 거냐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꿈의 사회가 온다. 꿈의 사회. 드림 소사이어티가 온다 이거예요. 꿈꾸는 자가 성공하는, 누가 꿈을 잘 꾸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 꿈을 꾸는 자가 성공을 하냐면은 초연결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연결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연결이 중요한 사회가 오는 거예요. 내가 뭐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지식이 얼마가 있느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공부 잘한 사람들이 다 출세하고 취직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시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꿈의 사회, 드림 소사이어티가 오는데 왜 꿈을 꾸면 자가 성공하냐면은 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초연결 사회,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밑에 엄청난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공할 거냐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애터미 사업이에요. 요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알면은요,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면은요, 여러분들 노후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들 자식들도 걱정 안 해도 돼. 손자 때까지 3대까지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오늘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보시고, 예? 그래 나도 한번 성공해서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그냥 번듯하게 한번 살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내가 진짜 도와주면서 살겠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열정이 생겨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내가 형제간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라도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고 오늘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肌肤都向往年轻美丽，缺一不可。针对完美无瑕的你所需的一切。随着现代科技技术的发展，爱多美肌肤保养的4大科学技术，再加上2大革新技术，历年的研究下，6大技术所诞生的艾诗洛特真颜系列，为了肌肤的活力，在大自然中萃取得到的高浓度天然萃取物，安抚岁月痕迹，找出肌肤困扰，针对问题点有效的改善。透过创新技术萃取出的精华，安抚岁月痕迹的肌肤科学，所有女性的梦想，美好的梦想。现在肌肤闪耀的时候到了，超乎你期待的，我们的技术又更上一层楼了。这是肌肤的渴望，技术一直在进步。艾诗洛特真颜化妆水，艾诗洛特真颜浓缩精华液，艾诗洛特真颜精华液，艾诗洛特真颜乳液，艾诗洛特真颜眼霜，艾诗洛特真颜营养霜。21世纪爱多美生命科学技术的结晶，爱多美艾诗洛特真颜系列。感谢董事长的分享。
朴涵吉董事长在2018年提出了我们的企业战略，就是正善上略，其意在于坚持正直和善良的心态是最佳的战略。爱多美自创立之初一直坚守原则，一步一个脚印地为成为100年的企业这个目标打下坚实的基础。下面就让我们跟随东北区总经理周安娜的介绍，一起来了解一下爱多美是如何坚持原则中心、正善上略这一战略的。大家好，我是爱多美中国东北区域的总经理翟安娜，很荣幸今天能够通过这样的方式和大家分享。今天的主题是坚持原则，正善上略。公司从开始注册至今已经过了5个月的时间，这段时间通过大家的共同努力和辛苦付出，让我们在这金色的秋天有所收获。而这收获离不开市场伙伴对公司的信任、支持和全力配合。感谢市场中的每一位伙伴。未来我们要想取得更加优异的成绩，要想成为行业里最值得消费者信赖的公司，要想实现公司的100年梦想，除了按照公司的要求坚持原则、规范经营之外，更重要的是要坚持初心，正道经营。用正直和善良去为消费者提供专业化、贴心服务。正善上略这个词是我们的董事长提出来的企业战略。朴涵吉董事长在提出正善上略这个至高战略的时候，他向我们解释了什么是正善上略。董事长说，正善上略和见利思义具有相似的含义。见利思义是指看到钱财就想到道义。换句话说，我们不能够接受那些来路不明的财富，同时我们要有一颗善良的心，懂得理解他人。在爱多美，我们的私训第4条谦卑服务也明确了爱多美人要明白谦卑是最重要的行事态度。梦想可以比天高，但必须保持谦卑的姿态。即使实现了所有目标，只有保持谦卑，才能真正的受人尊重。正善上略这个至高的战略，在公司的层面也体现得淋漓尽致。公司用心去甄选消费者喜爱的高品质产品，为消费者提供优品良价的大众精品。在产品价格方面，公司一直秉承着董事长为消费者利益着想的原则。董事长强调，公司绝对不可以利用产品来谋取高额利润，更坚决反对利用产品进行恶意投机的行为，让消费者的利益受到巨大伤害。这是企业正直和善良的展现。企业在发展的同时，要履行社会义务和社会责任。10几年来，公司一直坚持回馈社会，帮助弱势群体和一些需要帮助的人。在中国，我们爱多美中国与中国绿化基金会一起做了绿色公益环保项目。我们公司作为捐赠方，会在内蒙古鄂尔多斯伊金霍洛渠的沙漠地区种植2000亩沙棘树，来预防沙漠流失，减少自然灾害的发生。2020年4到5月，我们完成了首期3万株的种植，并获得了中国绿化基金会为我们颁发的捐赠证书。未来的4年，我们会持续按照项目规定进行计划。对员工的要求，企业在招聘员工时，正直和善良首先是要满足的条件，也是最重要的条件。此外，才是岗位对应的专业技能和学历。董事长强调，只有正直和善良的人才能更好地为市场提供服务。通过不断的虚心学习，持续的自我提升，为市场伙伴提供谦卑、专业、贴心的服务。爱多美在企业经营活动中一直坚持正善上略的至高战略，坚持原则中心文化，严格自律，规范经营，稳健发展。这样的坚持为市场恒久永续发展打下坚实的基础。作为事业的经营者，
我们首先要做到正直善良，在经营中要遵循自然原理。流通的原理中包含了很重要的一点，就是坚持原则，不能做损人利己的事情。有些人会说，经营事业时，如果过于正直就赚不到钱，也有很多人对这个理论表示赞同。但在现实社会中，还是善良正直的人占多数。那些整天想着占别人便宜的人，肯定不能成为富翁，并且即使经营事业也无法取得成功。市场伙伴在经营时，应该多为其他伙伴着想，多站在对方的立场考虑问题和处理问题，要更加尊重对方的感受。我们要努力为他人工作，在为他人付出的同时，就是在为我们自己工作。我们的经营者要以谦卑的心态去帮助他人，服务消费者，用谦卑的领导力去服务市场。只有用正直、善良、谦卑的态度去为市场服务，才能够取得共赢、多赢。大家在经营事业时，肯定会遇到这样那样的问题，但遇到问题时，看待问题的角度和处理问题的办法都是很关键的。面对问题的心态更加重要。有问题出现，我们要用积极正面的态度去面对，而不是去回避问题，甚至逃避问题。有问题出现，我们要积极正面的去面对，而不是去回避，甚至逃避问题。针对问题出现的真正原因进行讨论，并用正确的态度去解决问题。解决问题的过程也是成长的过程，也会有收获。出现问题并不可怕，可怕的是发现问题不去改正，更甚至明明知道是错误的行为还故意去做，这样会导致更加严重的问题出现。在市场运营的过程中，有问题出现是必然的，但请大家相信，解决问题的办法永远比问题多。目前在中国，行业内也有销售人员为了在竞争中获取胜利，放弃了原则，置消费者的利益于不顾，甚至为了获取更多的利益，从事一些违反国家法律规定的事情，受到了国家法律的制裁。现今社会高速发展，在巨大的利益诱惑下，无论企业还是企业的经营人员，极易引发一些不规范的行为，甚至违法的行为发生，进而损害广大消费者和从业者切身的利益。因此，在企业内部强调坚持原则，倡导和谐、诚信经营的理念，牢固树立诚信为本的合法守规经营，更要要求经营者和企业一起严格遵守国家法律规定，这是能让企业长久发展的唯一途径。公司从4月1号开始注册，有很多人源于对我们优质产品的喜爱，注册成为我们公司的会员。在市场发展的过程中，我们要用正确的方式去服务消费者，不能为了一己私利去诱导和欺骗消费者大量购买产品，用错误的方式去夸大产品功效。这种行为不仅危害消费者的利益和健康，更是让消费者对公司失去信任，同时严重损害了公司的美誉度和社会认可度，甚至让公司陷入困境。俗语有云：千里之堤，溃于蚁穴。目前市场中存在违规的行为，如果我们不加以重视，第一时间将问题处理解决，而是存在侥幸心理，明知错误还故意为之，认为小小的违规问题没有关系，那时间久了，小问题就会演变为大问题，最后酿成大祸。细节决定成败，我们要认真做好每一件事，不以恶小而为之。一个微不足道的细节，恰恰决定了您事业的成败。2020年，朴涵吉董事长提出先胜求战的战略，意思是要充分做好战争准备，
等有胜利的把握，再主动出击，先胜而后求战。成功属于有准备的人，不打无准备之仗，不打无把握之仗。我们爱多美中国经过前期1000多个日子的充分准备和市场战略调研，已经于7月10日盛大启幕。让我们大家一起坚守原则，携手并肩，夯实基础，先胜求战。相信在大家的共同努力下，我们的大宗精品一定会走入千家万户，我们的爱多美一定能够成就100年梦想。爱多美自创立之初的目标就是超越顾客的感动，实现顾客的成功。在爱多美，我们会毫无保留地在您努力的路上给予支持。在这一环节，我们会定期选出优秀的经销商，分享爱多美事业成功的经验。那么本期我们也挑选了优秀的海外经销商分享，让我们一起来听一下他走向成功的秘诀吧。 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요, 철쭉꽃이 굉장히 예쁘게 만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냇가에 보니까 청둥오리가 굉장히 평화롭게 노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서 빨리 예전처럼 일상으로 복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요, 웅진코웨이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야쿠르트 아줌마로 7년 정도 일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일을 했던 이유는 20대에 굉장히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2 아이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 친구들은 정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또 미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20대의 일상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친구들과의 비교된 제 모습을 보면서 심한 우울증이 왔고 그로 인해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가 움직여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2 아이의 엄마인 저로서는 마땅히 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2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일, 그래서 2시간만 야쿠르트 일을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이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7년이나 하는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녀보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에 빠져 있던 제 모습이 굉장히 사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하면, 어차피 일찍 시작된 이 결혼 생활을 아이들을 빨리 뒷바라지 해놓고 나는 50까지 돈 버는 일을 다 끝내놓고 51살부터는 다시 21살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1살부터는 21살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요, 갑자기 모든 것이 해피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제가 이제 어느 날 40이 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제게 40이라는 나이가 되었을 때 제가 목표로 한 게 이제 10년이 남은 거예요. 10년. 그러면서 저는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 현실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거에 비해서 현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여러 번의 자영업의 실패로 굉장히 많은 빚이 져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셋이었고,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정말 빠듯한 생활비와 그렇게 적지 않은 수입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까지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제가 원하는 50까지 노후를 준비해 놓는 거가 마무리될까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는 제가 월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꿈꾸던 50대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몸도 너무너무 안 좋았고 남편의 건강도 좋지 않았고 아이들은 커가고 그래서 이제부터 월 1,000이 되는 도구가 무엇이 있을까 정말 간절히 찾고 있을 때 정말 아는 지인으로부터 애터미 화장품을 소개받았습니다. 정말 써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스스로 세미나를 가보게 되었고 알아보면서 이 회사라면 제가 원하는 월 1,000의 소득을 벌어들일 수도 있겠고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와서 사업 설명을 하고 이렇게 협조를 구한 다음에 저는 그때 당시 수입이 350에서 400이라는 적지 않은 수입을 벌고 있었지만 바로 애터미로 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렇게 선택한 애터미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토 판매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토 판매사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매뉴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왕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성공으로 가는 티켓을 예매하는 방법, 성공의 8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왕도가 궁금하시다면 성공의 8단계만 기억해 주세요. 성공의 8단계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꿈. 두 번째, 결단. 세 번째, 명단 작성. 만남, 사업 설명, 후속 관리, 상담, 복제. 이게 이제 성공의 8단계인데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성공의 8단계를 충분히 인지했고 성공의 8단계에 대한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막상 사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그 성공의 8단계가 사업 현장에서 잘 접목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 소득이 350에서 400이라는 굉장히 적지 않은 수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오토 판매사 200의 수입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제가 견딜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애터미로 턴을 하면서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성공의 8단계를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조목조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이에요, 꿈.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애터미를 왜 하는가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지만이 더 큰 용기를 내게 하고 저를 움직이는 좌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다이어리 첫 번째 꿈을 썼습니다. 뭐냐 하면 더 이상 가난이라는 거를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50까지 돈 버는 일을 끝내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친정 식구든 지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내 주변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꿈을 정립을 해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저희 바로 위에 오빠예요. 그런데 그 오빠한테 가서 제가 애터미를 알렸을 때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 등치는 일 하지 말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쓰면 네가 계속 그 일을 할까 봐 나는 제품도 써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울먹울먹했어요. 차에 와서 그 다이어를 펼쳐놓고 다시 한번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제 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애터미에서 성공해서 인정받는 동생이 되겠다라고 또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또 더 용기 나게 하고 좌절했을 때 또 일으켜 세우는
그런 좌표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이어리 맨 앞에 여러분이 애터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Y를 반드시 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결단. 결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과 애터미를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애터미에서 비전을 보고 해보겠다고 결단을 하셨다면 애터미가 이제부터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요. 중요한 일이 있고요. 또 급한 일이 있고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24시간을 어디에 시간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을 어떠한 내용으로 보낼 건가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결단하실 게 주변 정리예요. 정말 취미생활, 모임 여러 가지 많죠. 그런데 애터미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하신다면 애터미에 투자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 일들은 잠시 보류해놓고 그 일들은 정말 성공해서 진짜 제대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결단하실 게 저는 가족 안에서의 결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책의 제목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나의 꿈을 빼앗기지 마라.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의 꿈을 빼앗는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친척, 가족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요, 제대로 알아보고 가장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협조가 없으면 제가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협조를 구했던 게 저는 가족이었어요. 꿈을 공유했고 대가 지불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했을 때 함께 성공적인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함께 공유를 하면서 가족들의 협조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결단이 있죠. 긍정적인 사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통해서 정말 애터미를 만나기 전과 애터미를 만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바뀌시는 게 저는 진정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이런 마음가짐을 하셨으면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명단 작성입니다. 명단 작성. 정말 명단 작성은 예단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한번 노트에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제품을 한번 또 옆에다 써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저는 사업자라면 정말 나부터 완벽한 소비자가 되어야 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부터 완벽한 소비자가 되시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제품을 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소비자들이 효과가 없고 그 다음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완벽한 소비자가 되셔서 1차적으로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명단부터 애터미를 한다는 나의 정체성을 알려나가시고 그분들을 정말 잘 안내하고 후속 관리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명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은 끊임없이 업로드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 아는 지인들한테 1차적으로 제품을 전달을 했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명단을 소개받으면서 그분들 안에서 또 새로운 사업자들도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차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제품을 전달하시고 그분들을 후속 관리를 통해서 2차 명단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용기가 생기고 생활 속에서 정말 모르는 제3의 명단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은 사업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업로드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번은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
그래서 이 사업 설명에서는 첫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품을 안내하는 것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써보고 좋았던 제품,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제품을 알리고 는 일을 하다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애터미를 이미 체험을 하고 사용해 보고 계시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파트너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면 다 회원 가입했어요. 애터미 다 알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품이 많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제품들은 아마도 예전에 초창기에 나왔던 그런 제품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애터미의 제품은 너무너무 많아졌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는 신제품, 그리고 또 애터미의 제품들이 굉장히 기능성의 제품들이 많아졌어요. 제품을 들고 나가서 체험시키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제품을 알리는 일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제품을 쓰시고 만족을 하신 분들이 이제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그 다음에는 세미나에 초대하고 그런 일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사업할 때 초창기에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요새 파트너들은 너무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콘텐츠들이 정말 다양하고요. 심지어는 재미있기까지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 활용을 통해서 제품을 전달하고 그분들에게 애터미를 알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애터미를 알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후속 관리예요. 후속 관리. 정말 많은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속 관리더라고요. 저도 후속 관리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품을 전달하고 한 번은 이렇게 만나주는데 소비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품이 필요하면 연락할게요. 나 지금 바빠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만나는 거를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 후속 관리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를 오라는 사람은 없지만 나는 애터미를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후속 관리를 하면서 이 사업에서 정말 많은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후속 관리를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법도 배웠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도 배웠던 것 같아요. 정말 이 후속 관리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나의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들음으로 인해서 신뢰 쌓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품을 전달하고 세미나에 초대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바로 처음부터 뭔가를 액션을 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정말 조급한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속 관리는 정말 꾸준하게 그리고 신뢰를 쌓고 진정성이 필요한 게 후속 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 쌓기를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대화를 통해서 찾아내신다면 그분들에게 맞는 애터미의 비전을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가라는 부분을 하면서 정말 깨달은 한자 성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후속 관리라는 거를 하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나는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한 만남을 통해서 신뢰 쌓기를 하신다면 그분들 또한 우리를 믿고 여러분들을 믿고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상담입니다. 상담.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상담이 참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늘 혼자서 일을 했던 거에 익숙해 있던지라 스폰서와 저의 일을 함께 상담하고 논의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상담이더라고요. 상담은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는 방향을 안내받고 스폰서와 함께 점검받는 게 상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와 함께 미팅을 통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상담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정말 스폰서와 함께 상담을 잘 하시는 분이 성장 또한 빠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복제죠, 복제. 내가 정말 여기까지 오토 판매사가 되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파트너들에게 이 애텀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서 시스템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복제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원판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이 사업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은연중에 파트너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은연중에 했던 행동들이 파트너가 그대로 복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업을 해나가는 자세, 그리고 또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집중 몰입하고 해나가실 건지에 따라서 파트너들 또한 그 모습을 은연중에 보고 따라오는 게 복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성공의 8단계를 활용한 어떻게 해서 그 현장에서 접목을 해서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저의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입이 적지 않은 수입을 벌다가 애터미로 턴을 했기 때문에요. 이 오토 판매사의 구간이 길어지면 제가 애터미를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장님들이요. 오토 판매사가 정말 되고 싶어. 오토 판매사가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내가 언제까지 오토 판매사가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기로 했고, 그 1년 안에 이 성공의 8단계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오토 판매사가 될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1개월 차부터 2개월 차까지는 내가 애터미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애터미에서 왜 애터미를 해야만 되는지, 그런 꿈이라는 부분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 지불을 할 건지, 어떤 각오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결단이 반드시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명단을 작성하시고 만나는 거를 하시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명단을 작성하고 만나는 거에 있어서부터 그 액션을 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직 용기를 못 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저는 명단을 작성을 하고요. 8명 이상의 사람을 만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회장님의 강의 속에 보면 제품을 정말 바리바리 들고 가서 보여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체험하고 있는 제품을 들고 사람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체험해보지 않은 제품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소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는 샴푸는 용량이 어떻게 돼?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제품을 체험해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전단지에 있는 내용만 보고 이 정도 되나? 이 정도 되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뢰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구매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철저하게 완벽한 소비자가 돼서 제품을 안내하고 전달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제품을 전달을 하고 명단을 풀어나가실 때는요. 무엇보다 정말 저는 중요한 게
제품을 들고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전단지를 보여주고 성분을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제품을 딱 보여주고 그 실질적인 용량과 성분을 보여주면 훨씬 더 신뢰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처음에 3개월 차에 나를 알리는 이 기간에는요, 제품을 가지고 만나는 일을 정말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속 관리 또한 제품에 대한 후속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품은 잘 쓰고 있는지,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거부감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품에 대한 후속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소비자분들이요, 화장품 같은 경우를 처음부터 바꿔 쓴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제품을 들고 나갔어요. 선크림이라든가 필링 젤이라든가 그리고 비비크림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제품들을 들고 나가서 저는 제품을 먼저 안내하는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한 후속 관리를 정확하게 한 4개월 정도 집중해서 하시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그 소비자들 속에서 제품을 써보고 만족도가 생기면서 또 다른 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7개월 차가 되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내 지인들은 제품을 전달하고 이렇게 안내를 했을 때 그분들은 저를 믿고 제품을 써주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비전을 얘기하고 세미나에 초대를 얘기해도 그동안의 제 삶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다 보니까요, 아무도 세미나에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고 7개월 차에 또 다시 결단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박은임을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애터미를 알려야겠다. 또 다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박은임을 모르는 곳에 애터미 박은임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하고 제품을 들고 알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혀 모르는 제3의 명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과거의 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요, 지금의 저부터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제품을 써주셨고, 비전과 세미나를 안내를 했을 때 따라오시는 소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세미나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복적인 결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고 계획을 잡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다시 한번 저는 중간 점검을 해봤어요. 이제 내가 계획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네? 지금 이 방법대로 했을 때 나는 6개월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서요, 저는 또 다른 결단을 했고, 그렇게 조치원과 공주라고 하는 곳에 제3의 명단을 찾아서 개척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간을 설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만 한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설정하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이 성공의 8단계를 잘 활용을 하는 거는 저는 그 목적지에까지 가는 데 대한 이정표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이 성공의 8단계를 활용을 해서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사업 설명이 부족한가, 초대가 부족한가, 그리고 후속 관리가 부족한가, 이런 부분을 수시로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6개월 차에 저는 한번 저를 또 다시 점검을 했고, 9개월 차에 또 점검을 하면서 이 사업을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는 데까지 그렇게 점검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요, 제 계보도 안에 정말 단순 소비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토 소비자도 있었고, 협력자도 있었고, 투잡으로 하는 사업자가 나오고 전업자가 나오면서 저는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간을 설정을 했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의 부족한 점이 보였고, 그리고 무엇을 보완을 해서 또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애터미를 할 건지가 저는 파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 설정이 너무 중요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 성공의 8단계를 활용해서 1년 안에 저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애터미를 선택을 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중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또 내가 성장하는 그런 내가 되어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보는 성장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업그레이드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안에서 애터미를 정말 선택하신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셔서 애터미 안에서 반드시 상한선에 도달할 수 있는 함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吓到你了吧？我故意的。7年的恋爱中，我们有过争吵，虽然经常吵架，但是我遇见你，才知道什么是幸福，才知道什么是真正的爱。虽然我什么都没有，缺点也很多，我想每一天的开始和结束都有你的陪伴。你愿意嫁给我吗？每天的开始和结束都有你的陪伴。爱多美牙膏牙刷。感谢海外经销商的分享，学到了爱多美成功的这8个阶段，希望大家都能够在爱多美获得成功。接下来到了李博士的人文学漫步环节了。在这一环节，我们的李胜渊博士将通过人文学知识讲述在从事爱多美事业时所具备的态度与品格。本期的主题是领导人的风格，希望能让您从中获益。下面有请李胜渊博士的分享。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리더십은 한마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인플루언스, 영향력. 다시 말하면 리더가 팔로워 또는 파트너들에게 리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거나 또는 리더가 원하지 않은 행동을 못하게 하는 그 능력 또는 그 힘을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으로 동양에 즉 중국에는 유명한 병서들이 있습니다. 주로 7가지 그 무경칠서라고 그러는데요. 7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손자병법과 이 오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은 손무라는 사람이 쓴 것이고 오자병법은 옥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런데 손자가 발휘한 리더십 그리고 오자가 발휘한 리더십은 모두 전쟁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이었는데 그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예요.
먼저 이 손자병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오나라의 재상이었던 오자서라는 사람이 이 손자를 당시 오나라 군왕이었던 함녀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손자가 왕 함녀 앞에 아련을 하자 함녀가 묻습니다. 나도 이미 당신이 쓴 병서, 즉 병법책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참 훌륭하다. 그런데 당신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 병법을 쓴 건지 실제로 병사, 군대를 그렇게 지휘할 수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손자가 저에게 군대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용맹한 병사들로 만들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녀가 느닷없이 여자라도 되는가? 그랬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여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왕 함녀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후궁들 180명을 주고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는 좋습니다 하고 후궁 180명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궁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왕의 이 총애를 받고 있던 궁녀들이 킬킬거리고 웃기만 하고 손자의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대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손자는 계속 명령을 합니다. 북을 2번 두드리면 우로 가고 3번 두드리면 좌로 가고 5번 두드리면 퇴가 가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말을 듣지 않아. 전부 킬킬거리고 웃기만 해요. 그러자 손자는 3번까지 명령을 하고 듣지 않자 여기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군율은, 군법은 가장 엄격한 건데 장수의 명령을 듣지 않았으므로 너희들은 모두 참수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우선 중대장 2를 참수하겠다. 목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두 궁녀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현장에서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궁녀들은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 손자의 명령에 아주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흔적거리는 궁녀들을 강한 군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장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적병과 싸우기 전에 네 목이 달아난다. 차라리 싸우다 죽어라 하는 식으로 적병보다 장수를 무섭게 만들어라. 이게 손자예요. 두 번째는 손자의 리더십 두 번째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라. 그걸 가장 정확하게 적용한 장수가 한신 그리고 항우입니다. 항우가 이 장안이 지휘하는 진나라 군대를 격파하지 않으면 천하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우는 강을 건너서 진나라 병사들하고 평원에서 맞섭니다. 그런데 항우는 강을 건너가자마자 타고 온 배를 모두 침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싸우면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솥을 모두 깨부셔버려요. 그러니까 뒤에는 강이 있는데 도망갈 배가 없어. 집에 갈 배가 없어. 그리고 솥을 모두 깨버렸기 때문에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없어. 그러면 어때? 항우의 군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이기는 길밖에 없어. 밀리면 강에 빠져 죽고 뒤지부진하면 굶어 죽는 이 상황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전투에서 항우의 군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진나라 군대를 격파해버립니다. 이로써 항우는 맹주로 등장합니다. 이게 손자의 리더십의 요체예요. 장수를 적병보다 무섭게 만든다. 그리고 병사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항우의
손자의 리더십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오자는 어떻느냐? 오자도 맹장인데 오자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자지병입니다. 즉, 이 군대를 부자, 아버지와 아들의 군대로 만들어야 된다. 즉, 장수가 아버지이고 병사는 아들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고, 아들은 아버지, 장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면은 이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게 오자병법이에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연저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자는 맹장인데도 사랑, 이거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에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어느 병사가 종기, 등창이 났는데 장수가, 총사령관이 그 이름 없는 병사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줘요. 그 소문을 들은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죠. 마을 사람들이 묻습니다. 장수가 당신 말이야 이름도 없는 병사의 종기를 빨아줬으면 영광인데 왜 우느냐 그랬더니 저의 아버지도 그 장수가 종기를 빨아줘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다 죽었다 이게. 저 아들 틀림없이 죽는데 내가 왜 울지 않을 수 있느냐. 요게 부자지병이에요. 장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병사는 아들로서의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싸우면 이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자도 가는 곳마다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거의 패권을 장악하게 만들어버린 장수가 바로 오자라는 장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애터미 회원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겠어요? 손자 같은 리더십 또는 오자 같은 리더십,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이건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군대 장교들한테도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있고 민주적 리더십이 있는데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저는 손자와 오자를 결합해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티포텟이라고 봅니다. 티포텟은 바로 손자의 리더십과 오자의 리더십을 결합한 거예요. 티포텟이 유명해진 것은 미시간 대학의 엑셀러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치학 교수예요. 엑셀러드 교수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여러 번 심지어는 100만 번씩 해보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대회를 개최합니다. 전략 대회죠. 그러니까 난다 긴다 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어떻게 내가 이길 것인가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대회에 참가했어요. 게임을 진행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게임에서 승리한 게임이 뭐였냐면,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티포텟이었어요. 아주 단순한 게임, 프로그램 티포텟이 이겼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티포텟이 별거 아니에요. 이게 손자의 리더십 스타일과 오자의 리더십 스타일을 합해 놓은 거예요. 자, 티포텟은 뭡니까? 먼저 무조건 협력한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파트너를 받아들인다. 이게 첫 번째예요. 무조건. 요건 인해해다. 무조건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 배반하면, 배반한다는 것은 원칙을 어기면, 그 게임에 원칙이 있었는데 원칙을 어기면 즉각 응징한다. 즉각 응징을. 왜 그러냐면은 계속 게임을 해가면서 두 번까지 용서해 줬더니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은 두 번 다 이용해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응징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바꿨더니 그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건 손자의 방법이에요. 즉각 응징. 봐주지를 않아.
세 번째는 바로 개과천선하면 바로 용서한다. 바로 용서한다. 이게 또 오자의 부자지병이라는 게 나오죠. 아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아버지가 안 해줄 사람이 없다. 바로 용서한다. 개과천선하는 게 다시는 그런 욕심을 안 부리겠다. 다시는 원칙을 안 어기겠다 하면 바로 용서해준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행동 패턴, 다시 말하면 내 리더의 신념은 이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분명하게 말해준다. 모르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손자의 리더십 스타일, 오자의 리더십 스타일을 봤는데 이거 어느 것이 좋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를 합해놓은 티포텟이 정말 좋지 않느냐. 분명히 할 건 분명히 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건 품고 그래야지. 항상 용서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빗나가니까. 자녀가 사탕을 좋아한다고 계속 사탕을 먹이면 그 자녀는 이빨이 다 썩어버립니다. 제어할 때는 제어를 해야 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데요. 4차 산업혁명은 아주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터미 네트워크 사업은 휴먼 터치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터치예요. 따뜻한 손길. 아무리 하이테크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따뜻한 인간의 손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미래학자들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작은 이익에 연하지 말고 손잡고 같이 가면은 저 끝에 있는 희미하게 보이는 성공 그리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회원 여러분, 아무리 비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이 쳐도 휴수동행 같이 손잡고 가면 저 돌담 끝에 성공이 있습니다. 자, 이 무더운 여름, 만물이 가장 왕성하게 커나가는 이 여름, 여러분들의 사업 그리고 건강도 가장 왕성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下面让我们再来看一下本期的公司资讯与公告。先来让我们看一则爱多美资讯。爱多美与世界顶尖视觉效果公司 Mofec 建立了战略技术合作，首次尝试 XR 购物扩展，实现商业化。该战略合作在8月5日与爱多美韩国公州总部签订 MOU 协议。爱多美朴韩吉董事长表示，非常高兴能与顶尖VFX 视觉效果集团 Mofec 合作，通过本次合作将开启爱多美网络数字化营销新时代。近期，爱多美总部也在本月首次将成功学院转为实时在线直播，确立了网络数字化商业的新标准。此外，我们也正努力开发将应用于实时业务的 XR 视觉效果，例如能将真实世界和虚拟世界混合在一起，来产生新的可视化环境的 AR 和 MR 技术。爱多美与 Mofec 两家公司的战略合作将成为韩国 XR 商用化的主流。这项目战略将打破网络的限制，期望这次合作能让爱多美在未来成为领先世界的销售企业。接下来是关于公司相关的公告。首先是爱购商城限购调整通知。为了能够让家人们体验到更加丰富的大众精品，公司决定调整限购政策来助力市场稳健发展。从8月24日下午1点实行该政策，具体方案为每日限购2笔订单，每单金额不超过2500元。感谢大家一如既往的支持。另外是爱多美鱼油也在8月25日补货上新，请大家合理购买。
我们在韩国被称为1秒钟就会销售一个的明星产品爱多美牙刷，在8月25日七夕正式上线。后续我们也将为大家推出更多产品，请大家敬请期待。以上就是我们本期的主要内容了。您可以通过登录到爱多美频道网站中了解更多爱多美往期精彩内容。最后再跟大家再次分享我们本期的服务中心一起来撰写我们的人生剧本活动。我们的活动仍在继续，前往您的服务中心参与人生剧本撰写活动吧。那么也请各位服务中心主任注意了，第2期评选投稿的截止时间为9月9日。希望优秀的服务中心积极发挥职能，带领大家刻画梦想，一起撰写人生剧本。奖品多多，快让我们积极参与吧！爱多美的会议都是以私讯开始，以私讯结束。珍爱灵魂，经营梦想，坚定信念，谦卑服务。爱多美让生活更加美好。感谢您的观看，下期节目见。